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가 결국에 제일 마지막 거래일 날에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좋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5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완화 이후 투심이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연방부채 증가 이후로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강등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최근 랠리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인데요.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78%, S&P 500 지수는 0.7%, 나스닥 지수는 0.52%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에 이어 다우지수 역시 올해 들어 플러스 영역에 진입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지표는 나빴지만 투자자들은 무시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가 발표한 5월 소비자 심리지수 잠정치는 50.8로 4월 확정치보다 떨어졌습니다. 이는 지난달에 52.2보다 2.7% 하락한 수치로 2020년 6월 50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 조사는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진행됐는데 12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안이 일부만 반영된 수치입니다. 이런 이유로 투자자들은 이날 미시간대 지표를 무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날 장마감 이후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연방정부 부채 증가를 이유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한 단계 강등은 무디스가 미국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꾼 지 1년여 만에 이뤄졌는데요. 무디스는 현재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디스는 미국 경제와 금융 시스템의 강력한 기반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강점들이 더 이상 재정 지표의 악화를 충분히 상쇄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 전쟁 이후 경기 둔화로 미국 경제가 약세를 보이면서 재정 적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경기가 위축되면 정부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감세로 인해 이를 충분히 충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날도 매그니피센트 7 빅테크들이 시장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테슬라는 주간 상승률이 17%, 엔비디아는 16%를 기록했고요. 알파벳과 메타도 일주일 동안 8%대 급등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은 6%대로 뛰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3.54% 상승했습니다. 이날도 메타가 0.5%, 애플이 0.09% 밀린 걸 빼면 M7 가운데 5개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테슬라 2.09% 뛴 349.98달러로 상승 흐름을 이끌었는데요. AI 테마 대표 종목 가운데 하나인 코어이브는 이날 22%나 폭등했습니다. 양자 컴퓨팅 종목들도 이날 강세였는데요. 퀀텀 컴퓨팅이 미국 애리조나주의 양자 반도체 파운드리 설비를 완공했다고 발표하면서 퀀텀 컴퓨팅은 39.29%나 폭등했습니다. 이에 다른 양자 컴퓨터 종목들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네,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앞서 잠깐 좀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런 무디스의 그런 움직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발언들, 시장에는 호재보다는 좀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지난주 뉴욕 시장은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요. 다우가 일주일간 3.4%, S&P 500은 5.3%, 나스닥은 7.2%나 뛰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장이 끝나고 세계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하나인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하고 나서 이번 주에도 이런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 높아졌습니다. 또 관세 전쟁에서 관세 협상으로 방향을 틀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모든 국가와는 협상할 수 없다면서 일부 국가와 관세 인하에 관한 협상을 한 뒤에는 미국이 관세를 일방적으로 정하겠다고 못 박았다는 점도 주식시장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미국은 현재 중국과 협상에 나서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또 한국, 인도, 일본과도 곧 무역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이런 나라들을 빼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전하는 관세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파른 상승세로 인해 추가 상승 부담에 직면한 주식시장이 이번 주에는 이런 악재들 속에 고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 증시를 크게 움직일 만한 핵심 지표나 이벤트는 예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추진하는 감세 법안이 의회에서 처리될지 여부는 시장이 주목할 것 같은데요. 앞서 16일 공화당의 세제 법안에 대해 연방 하원 예산위원회가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6표, 반대 21표로 법안은 부결됐습니다. 공화당 내의 강경파들이 저소득층 의료보험과 다른 정부 프로그램의 추가 삭감을 요구하며 민주당 의원들의 동참한 결과인데요. 이날 부결된 법안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의 기한 연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지난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도입된 감세법에 따라 도입됐고요. 이번 감세 법안의 목적 중 하나는 이 조항들의 연장입니다. 다음 표결은 이르면 이번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소매업체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집니다. 지난 4월 소매 판매도 3월 대비 증가율이 크게 꺾였고요. 5월 소비자 심리 지수도 악화된 만큼 소매업체들의 실적은 소비 심리를 가늠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소매업체들의 실적은 소비자 지출의 상태뿐 아니라 관세를 최종 소비자에게 얼마나 전가하고 있는지도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면서 우리는 가격 인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공급망 내 어디에서 그 부담을 감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홈디포, 로스, 타기, TJX, 로스 스토어스, 랄프로렌 등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월마트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당시 월마트가 관세 부담으로 이달 말부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월마트에 관세를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지 말라고 압박했는데요.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월마트는 제품 가격 인상의 이유를 관세로 돌리는 것을 중단하라면서 미국 기업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연준 위원들 발언이 많은데요. 레피얼 보스티 애틀랜타 연은 총재,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필립 제퍼슨 미국 연은 부의장,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연설이 예정돼 있고요. 경제 지표로는 4월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앞서 나왔던 이 악화된 심리가 숫자로도 나오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